26일에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에서는 김소림이 오희은의 거짓 시한부를 알게 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이상준의 사진을 구경하던 김태준은 테니스를 치는 오희은을 알아봤습니다. 김태준은 오희은, 이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날아다녔다고요? 이 여자가 신 대표님 전처야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준은 이 사람이 시한부라고? 절대 아니야 라고 당황했고 김태준은 이 여자 지금 우리 속이고 있어 라며 오희은의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오희은은 신지혜가 들어오는 소리에 황급히 아픈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 안 가봐도 괜찮냐는 신지혜에 그는 좀 잘게 힘들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걱정하는 신지혜의 도우미 여사가 들어와 구급차가 도착했다며 내려가자고 말했고 오희은은 당황했습니다. 신무영이 사설 구급차를 보내 한국 대학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는 말에 오희은은 집에 있겠다고 거부하며 날 강제로 끌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여사는 신무영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며 일어나라고 말했고 오희은은 나가 죽지 뭐 아빠가 예약한 레지던스로 가자. 병원 싫어 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준은 오희은이 아픈 척을 해서라도 신무영과 김소림을 갈라놓고 싶었을 거라 말했고 이상준은 속고 사는 건 우리 집 하나로 충분해 라며 왕승구에게 민트에 아는 사람이 있냐 물었습니다. 몇 번 미팅은 했다는 말에 이상준은 광고 모델 관심 있는 척하면서 티 안 나게 슬쩍 물어봐줘. 기쁨 코스메틱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테니스를 치는 오희은 모습을 보여줬고 장현정은 대학 다닐 때 테니스 동아리도 한 것 같다고 시한부를 믿지 못했습니다. 신무영을 위해서라도 옆에 두면 안 된다는 장현정의 이상준은 김건우에게 오희은 주치의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김건우의 장현정은 신무영 회사 급성장했으니 돈과 회사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로 파악했습니다. 김태준은 오희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김소림에게 이야기하자고 비밀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오희은 주치의 사진을 보던 신무영은 강의사에게 전화해 작년 어린이날 행사 때 한국대병원에 기부한 적이 있지 않냐며 병원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김건우는 한국대 동료에게 정진우 교수에 관해 물었고 일본에 출장을 갔다는 말을 들어 허탕쳤습니다. 이때 병원장과 차를 마시고 나타난 신무영은 김건우에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말에 김건우는 대표님도 사진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말하다 다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신무영은 주치의와 통화에서는 목소리가 젊었는데 사진은 나이 들어 보여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걷던 장영식은 미술학원을 발견하고 바로 수강 신청 후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레 연구를 하는 김소림을 찾은 장현정은 김행복을 쓰러지게 한 것은 자기 책임도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회사 팀장이 가게로 전화해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고 김소림은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팀장은 강의사와 신무영과 함께 가게를 찾았고 김소림은 당황했습니다. 카레를 모두 내놓은 김소림은 신무영을 바라보다 조용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바깥에 앉아있는 김소림에게 다가간 신무영은 김소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에 김소림은 헤어졌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무영은 소림 선생님도 제 마음과 같을 거로 생각해요. 라고 말했고 김소림은 신무영을 밀어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족처럼 애도할 수 없다고 호소한 신무영은 오희은과 오래전 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김소림은 신무영 씨한테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억울해요. 라고 말했고 신무영은 용서해주세요. 김소림이라는 사람을 기다리지 못해준 거 라고 말했습니다. 오희은이 다녀간 후 김행복이 많이 아프다고 말한 김소림에게 신무영은 저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두 사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두 사람 대화를 듣다 나타난 장현정은 이럴 때는 젠틀할 필요 없다며 내 뒤통수 친 사기꾼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곧 죽는다고 사랑해달라고 하면 받아줘야 해. 나가서 죽으라고 해. 신지혜 데리고 나가라고 하라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애딸처럼 키워줬으면 됐지. 라고 폭로했습니다.
말리는 신무영에 그는 그 미친 뻐꾸기 같은 인간은 뭘 더 바라는 거야? 남의 둥지에 자기 새끼 낳아놓고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려고. 소림씨, 신지혜 신무영 친딸 아니라는 거 모르고 있었죠? 라고 말해 김소림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장현정은 오희은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하고 신무영과 결혼했다고 모두 말했고 팀장과 강 이사가 이를 듣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신지혜에게 할 만큼 했다고 말한 장현정은 신지혜를 데리고 있어서 오희은이 끼어든다면서 거짓 시한부인 척 연기를 한다는 말 실수를 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있던 김소림과 신무영은 무슨 말이냐며 물었고 장현정은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말하려고 했는데 흥분했다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오희은은 가짜 시한부를 알고 있는 조남수에게 고용노동부에 신무영 회사를 신고하라며 신무영을 위해서라도 조남수 씨 같은 인재가 2인자로 등극하는 게 맞지 라고 아부했습니다. 신지혜에 관해 말하지 못해 사과하고 오희은에 관해 설명하는 신무영에게 김소림은 그 여자가 가짜 시한부라고 해서 무영님을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라고 거부했습니다. 조남수가 부당해고로 신고한 것 같다는 강 이사의 신무영은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라며 조남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민트하고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상관없고 소송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층 데스크에 얘기해서 오희은 씨는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 조만간 사기로 고소할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강 이사는 뜻하지 않게 들은 신지혜에 관해서는 함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이상준은 오디션 합격 선물로 장영식이 그려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장영식은 프랑스 미술학교 유학 전액 지원 대회에 꼭 뽑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접수를 하는 날 몸이 아팠던 장영식은 이상준에게 대리 접수를 부탁했었습니다. 넋을 놓은 이상준은 왜 그러냐는 김태주에게 나 영식이 형한테 할 말 있어 라며 다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나은주에게 장영식의 행방을 찾은 이상준은 형 연락 오면 형의 어머니에 대해 할 말 있다고 찾을 거면 같이 찾으러 다니자고 말해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고소 고발한 사람이랑 엄마를 찾아다니자는 소리냐고 따지는 나은주의 그는 20년 동안 가족을 속인 형은 뭔데? 라고 받아쳤습니다. 분노한 나은주는 나가라고 말했고 이상준은 며칠 내로 장영식에게 경찰이 연락을 할 거고 법원에서 등기도 올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조각상을 그리던 장영식은 이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이상준 고발 소식에 관련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기자의 문자를 받은 장영식은 나은주의 전화를 받아 이상준에 관해 전달받았습니다. 나은주와 장영식은 김행복 집에 들이닥쳐 장지우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한 장영식과 살 수 없다는 장지우의 유정숙은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이상준이 시킨 거냐고 분노하는 장영식의 김행복은 지금은 어른으로서 지우 마음 풀어주는 게 우선 아닐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힘든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하는 거냐고 따지는 나은주의 윤갑분이 나타나 난동 부릴 데가 없어서 사돈댁에 난동을 부리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는 장영식에게 네가 먼저 집에 들어왔어야지. 상준이랑 태주한테 용서를 구하고 우리랑도 오해를 풀고 지우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영식은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건 저예요. 라며 집에 가서 오해를 풀자는 윤갑분에 상준이랑 고모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저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지우만 돌아오면 우리 네 식구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며 나은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 못된 거냐고 소리 지르는 나은주의 장영식은 고모랑 상준이가 나를 속인 그날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진관에 나타난 장세라는 윤갑분이 김태주 집에 누워있는데 안정이 되면 장지우가 모시고 오겠다고 한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장영식에게 넌 또 어디로 갈 거니? 내일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은데 네가 돌아온 기념으로 내가 근사한 밥상을 차리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장영식은 저녁 초대를 승낙했고 장세라는 내일 보자고 답했습니다. 신무영은 김건우, 장현정과 함께 오희은 주치의를 만났고 홈페이지와 다른 젊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장현정은 오희은 지금 심각한 상태냐고 물었고 주치의는 6개월에서 1년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주치의의 신무영은 저는 조만간 오희은 씨를 사기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이 연루되고 싶지 않으시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건우는 한국대학교 신경외과 정진우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고 장현정은 가짜 주치의에게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오희은과 연인관계이신가요? 라고 따졌습니다. 다음날 신무연과 김건우는 진짜 정지우 교수를 찾아 오희은에 관해 물었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짜 주치의의 정재는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였고 오희은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전화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김소림에게 말한 김건우는 신무영이 가짜 주치의에게 오희은에게 말하면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것까지 말했습니다. 장현정은 신지혜가 알게 되면 친엄마라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신무영이 진짜 아버지 그 이상이지 라며 김태주와 이상준에게도 친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지혜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냐는 김건우의 김소림은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소림은 오희은에게 전화해 카레 식당에서 단 둘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우릴 속인 건 인정하냐는 이상준의 장영식은 응, 하늘이 기회를 준 거지. 너희에게 복수할 기회. 그리고 8개월 내 유산한 아이 대신에 사랑으로 키울 지우를 선물로 준 거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준은 뭐에 대한 복수인데요? 우리 엄마가 빠듯한 살림에 형을 지극정성 보살핀 거? 아니면 내가 팔이 부러지면서까지 촬영하면서 형 결혼 자금을 벌어온 거?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웃음 지은 장영식은 나도 생색내볼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네가 크고 작은 공사에 신경 써본 적 있니? 하다못해 변기 뚫는 일부터 형광등 가는 거. 방송국 사람들 오면 은주가 항상 뒤치다꺼리 해주지 라고 말했습니다. 본론이나 말하라는 장세란에게 장영식은 고모가 아버지 보험금 다 가져가서 쓰지 않았냐며 자신의 어머니 말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란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고 장영식은 그때 내 그림 그거 왜 안 갖다 냈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과거 혼신의 힘을 다해 프랑스 유학이 걸린 대회를 위해 그림을 그린 장영식은 마감일에 몸이 아팠고 이상준에게 대리 접수를 부탁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하는 미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말한 장영식은 그 그림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술대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수상했고 장영식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빌할 사람이 사라질까 봐 접수를 하지 않았냐고 따진 장영식은 내 인생 망친 벌을 주고 싶었어요. 라며 장지우를 이상준 아들로 만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은 장지우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상준은 이거 어머니를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야. 우리가 얘기한다고 안 믿을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뭐라도 말해보라고 호소한 장영식은 그 그림 있으면 저한테 돌려줄래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접수에도 떨어졌을 거라는 이상민의 장세라는 아니. 영식이 그림은 정말 훌륭했어. 돌아가신 오빠가 하늘에서 아들을 위해 영감을 준 것처럼. 그렇게 훌륭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돌려달라는 말에 진실을 말하려는 이상준을 막은 장세라는 그 그림 내면 안 되겠더라. 영식이가 프랑스로 유학 가서 상준이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까봐 내가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머슴이 사라질까 봐 내기 싫었어. 우리 상준이보다 영식이가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 제가 우리 집 쌀을 축내고 있는데 쟤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프랑스 유학을 못 가게 동네 사진관에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불태워버렸다는 장세란의 이상준은 당황했고 장영식은 손뼉치며 웃음 지었습니다. 장영식은 복수하만 하지 않냐고 말했고 윤갑부는 갑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장영식은 비긴 것 같네. 상준아, 소송이건 고발이건 취하해. 망신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말했고 이상준은 그 그림 화실 앞에서 형 어머니가 찢었어.
접수 못하게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은 장영식은 고작 생각한 게 그거냐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레 가게를 찾은 오희은에게 허용실은 김건우와 장현정의 답례품이라고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영정사진을 넣을 액자가 담겨 있었고 김소림이 나타나 국화 한 송이를 건네며 마음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액자를 던져버린 오희은의 김소림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웃어보세요. 영정사진에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슬프게 울어주거든요. 가짜 시한부 오희은 씨 웃어보시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희은은 치우라고 소리쳤고 김소림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자 오희은이 얼굴을 가리며 곤혹스러워하는 장면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